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함께 공부하며 거래도 같이 하는 12%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토픽을 들고 왔는데요. 우선 마켓을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핀비즈의 S&P 500 맵을 보시는 것과 같이 거의 모든 종목이 초록색으로 상승을 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과의 다른 점은 기술주, 금융주, 공업주 할 것 없이 모두 같이 상승을 하며 이 상승이 좀 더 제대로 된 상승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부 종목들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대다수가 올라서 좋은 마켓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우존스, S&P, 나스닥이 모두 1.75에서 2%가량 올라가며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은 어느덧 사상 최고치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우는 26,289, S&P는 3,124, 나스닥은 9,895고요. 지금 현재 문이 열려있는 유럽 시장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되고 있고요. 대부분 마감을 준비 중인 아시아 시장도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일부 국가에서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각 미국 선물 시장에서는 S&P와 나스닥이 소폭 상승했고 다우는 소폭 하락으로 혼조세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에 들어서 연방준비은행에서 회사채를 적극적으로 더 확대시켜서 사들인다고 함으로써 아주 강하게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5월 소매 판매 보고에서 상당히 예상치보다 높은 상승률로 시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S&P 500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현재 RSI는 57.93이고요. 다행히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3일째를 보냈고요. 이런 정도면 이제 좀 큰 폭의 하락에 걱정은 조금 덜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화무쌍한 마켓을 여러분들도 이미 다 한번 겪은 만큼 늘 하락 시장을 대비하는 준비성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토픽은 직장인이나 상공인 등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ETF 몇 개만으로 폴폴리오를 셋업을 해서 투자에 참여를 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한번 토픽으로 삼아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의 명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주식을 사기 전까지 나는 인생을 낭비했다. 주식 투자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럼 ETF 3개로 이루어진 폴폴리오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는 싶지만 직장의 일로 아니면 경영을 하는 회사의 일로 너무 시간도 모자르고 그렇다고 일일이 종목을 공부하기도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사전 정보도 많이 없고 또한 구하기도 힘들고 많은 정보들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왜 이 ETF의 폴폴리오도 중요한가?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세계를 주도하고 있고요. 또한 굴지의 세계적인 회사들이 이 미국 시장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ETF는 개별 종목과는 다르게 분산과 안정감이 높고요. 또한 일일이 고를 필요가 없는 시간 절감 차원에 아주 좋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을 제가 골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피델리티에서 주관하는 FTEC ETF를 했고요. 이 ETF는 MSCI USA Information Technology, IT라고 하죠. Information Technology 지수를 표방했습니다. FTEC는 설립을 10월 23일 2013년에 했고요. 비교적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자산은 40억 달러가 조금 넘고요. 318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배당은 1.21%로 역시 성장에 치중하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배당은 조금 얕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볼 때는요. 5년을 뒤돌아 봤을 때는 연평균 20.7%고요. 이것은 배당을 포함한 수익률입니다. 3년을 보았을 때는 연평균 23.7%고요. 지난 1년을 봤을 때는 31.8%였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사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투자하고 있는 주요 산업에는 소프트웨어와 IT 산업의 52%를 투자하고 있고요. 컴퓨터와 폰, 통신이죠. 2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세마이컨덕터의 약 17%가 차지해서 90%가 성장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간 유지비는 0.08%로 상당히 낮습니다. 두 번째 ETF는 프로셰어에서 주관하는 노블이라는 ETF인데요. S&P 500의 귀족주를 표방하고 만든 ETF인데요. 여기에서 귀족주라 하면은 지난 25년 배당 성장을 이룬 회사들을 말하고요. 설립일은 2013년 10월 9일로 FTEC와 거의 비슷하고요. 관리하는 자산은 62억 달러가 조금 넘고요. 아무래도 25년간 배당이 성장을 하는 회사만을 고르다 보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66개의 종목뿐이 안 되고요. 배당은 2.9%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수익률로 보면은 연평균으로 지난 5년을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8.68%, 3년을 봤을 때는 7.19%, 1년을 봤을 때는 0.34%인데요. 물론 마켓이 조금 떨어진 것도 있지만 아마 이 회사들의 주식 자체가 많이 올라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주요 산업으로서는 공업이 21%, 필수 소비자가 21%, 금융이 14%가 되고요. 연간 유지비는 0.35%로 그래도 싼 편이지만 FTEC보다는 꽤 비싼 편입니다. 세 번째 ETF는 안정감과 인컴을 위한 ETF를 골랐고요. 블랙락에서 주관하는 SHY ETF입니다. 미국 국채 1년에서 3년까지 만기물로 조금 짧은 것으로 가져갔는데요. 이유는 이자율에 의한 과한 움직임을 피하기 위해서 1년에서 3년 만기 국채로 뽑았습니다. 설립일은 2002년 7월 22일로 이 세 개의 ETF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요. 관리하고 있는 자산도 220억 달러가 넘게 상당히 큰 ETF입니다. 특별한 것은 장기간이 없기 때문에 다수의 1년에서 3년 만기의 종목들만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배당은 특별히 논할 필요가 없고요. 수익률을 굳이 보자면 지난 5년간 연평균 1.73%였고요. 지난 3년간 연평균 2.53%였고요. 지난 1년으로 보자면 4.15%인데 이 이유는 이자율이 그동안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 보유로 보면은 1년에서 2년 미만의 국채가 49%고 그 이상 되는 3년 미만의 국채는 51%이고 연간 유지비는 0.15%인데 아무래도 만기가 짧다 보니까 다시 사들이고 해야 되니까 유지비가 FTEC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ETF 중에서 연간 유지비로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계속해서 이 ETF들의 기타 정보를 보자면요. FTEC는 현재가가 80불 76전이고요. 탑10 홀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많이 보는 종목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마스터카드, 인텔, 엔비디아, 어도비, 시스코, 페이팔,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가 있는데요. 이 10개 탑10이 총 59.4%를 차지합니다. 프로셰어의 노블은요. 현재가는 69.18이고요. 탑10은 이름도 전 잘 모릅니다. 프랭클린, 캐리어, 신테스, 로우 이름도 잘 모르는 회사들인데 여기 블랙앤데커도 있네요. 총 17.71%는 좀 아셔야 되는 것이 여기에는 그 무게 비중을 서로 다르게 해서 탑10 홀딩이 최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 노블 펀드는 이퀄 쉐어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지고 있는 쉐어들이 전부 거의 비슷한 비율로 갖고 있기 때문에 탑10이라고 해서 쏠림 현상이 있지 않습니다. 블랙락에서 하는 SHY ETF는요. 현재가는 86.5이고 국채만 있으니 뭐 특별히 볼 것은 없겠고요. 그럼 이 세 가지의 ETF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지 투자의 조건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매달 한 번 또는 매분기 한 번 등 이것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직장인을 다니시고 또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은 정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매달 모으실 분은 매달 거의 같은 날에 같은 금액을 정해서 하시는 것이 좋고요. 매달 할 때는 액수가 너무 작거나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매 분기 3개월마다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투자 액수로 일정하게 적립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려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이 조건을 꼭 지켜주셔야 올랐을 때도 사고 내렸을 때도 사고 계속 모아가시는 것이 중점입니다. 올라갔다고 안 사고 내려갈 때 많이 사고 하면은요, 타이밍을 하려다 보면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신경을 쓰셔야 되면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기계적으로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집어넣고 모아가시는 것이 이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점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매번 투자에 매달이 됐던 매 분기가 됐던 매 100일이 됐던 매번 투자에 정해진 일정 비율로 넣습니다. 세 번째는요, 현찰 부분이 있는데요. 현찰은 비상용입니다. 현찰은 마켓이 떨어졌다고 넣는 현찰이 아니고요. 현찰은 여러분들의 비상금입니다. 그럼 방법을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매번 투자 시 매달이 됐던 매분기가 됐던 매 투자 시 투자액의 30%로 세 개의 ETF에 30%씩 각각 넣습니다. 나머지 10%는 현찰에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파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100% 파이가 있으면 30%는 FTEC에 30%는 노블에 30%는 SHY에 넣으시고 이 파이 안에 10%를 남겨두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매번 투자 시 수익률을 확인하고요. 또 뉴스 등 시간을 좀 보내십니다. 10분이면 다 끝나겠죠? 그리고 덮고 다 잊어버리신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해서 현금 채굴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포트폴리오에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은퇴를 위해서 모으신다면 날짜, 어떤 특정한 액수를 모으시기 위해서는 목표액을 한다면 또 목표액 90%가 찼을 때부터 출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3억을 모으고 싶다. 열심히 모아나가시다가 약 2억 5천, 2억 7천 정도 되면서부터는 마켓이라는 것이 사이클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요. 높은 사이클에 아무래도 팔아야 좋겠죠. 그때만 좀 신경 쓰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 높은 사이클에 있을 때 출구를 하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껏 오랫동안 모아놓고 날짜나 목표액이 딱 요 밑바닥에 걸려 있으면 참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약 90% 정도 다가왔을 때 이제 출구를 봐야 됩니다. 내가 나갈 수 있는 곳인지 슬슬 주의를 기울이셨다가 좋은 타이밍에, 이 꼭대기는 아무도 못 잡습니다. 하지만 어깨 즈음에서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셔서 FTEC 같이 성장을 바라고 들어간 ETF부터 현찰화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20년 후에 은퇴를 목표로 하셨으면요, 약 17년 되면서부터 이 기회를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오랫동안 모은 돈을 조금 더 그래도 어깨 정도에서부터 현찰화를 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다 하시란 말씀이 아니고요. 나오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구를 이 어깨 위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이번에는 따로 결론이라기보다 좀 더 짚고 넘어가고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투자를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주위에서 듣거나 뉴스에서 자주 나오면은 투자를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얼마 벌었어 그러면 나도 할까 이러다가 또 마켓이 한번 훅 꺼질 때 에이 그럼 그렇지 이러고 또 미루고 안 합니다. 투자를 맨 처음에 봤듯이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 선생이 하는 말이 처음으로 주식을 사기 전까지 나는 인생을 낭비했다 할 정도로 정말 투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이 세 펀드에 매번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요. 워낙 많은 종목들이 있는 ETF니까 관리도 필요 없고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정기적으로 한번 돈을 넣을 때만 잠깐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으니까 투자를 오늘부터라도 바로 시작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이미 알듯이 은행 이자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형님 세대, 아버님 세대는 은행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단 은행들이 자본이 모자른 시대였고요. 우리 국민들 전체가 저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은행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은 넘치도록 있고요. 무한대로 찍어내고 있고 은행도 돈 들어온 거 별로 그렇게 반기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각종 수수료로 돈을 내고 내 돈을 맡겨야 되는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안전하다. 은행 별로 안전하지도 않아요. 뭐 연방기금으로 보험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은행이 망가져서 그 보험금을 탈 때까지는요, 얼만큼의 마음고생과 시간이 흘러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과정을 겪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6개월도 걸리고 2년도 걸린다고 합니다. 은행에 돈을 놔두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 금융시장, 증권시장은 200년이 넘는 전통이 있고요. 1926년부터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는 연 10%에서 11% 사이를 계속 꾸준히 올라갔고요. 1957년에 S&P 500이 탄생한 이후로는 S&P로만 봤을 때는 연 8%의 수익을 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시간들부터는요. 1929년 대공황도 있었고요. 2차 대전도 있었고요. 한국전쟁도 있었고요.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수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그래도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연 10% 또 S&P로 봤을 때는 연 8%로 수익이 나니까 너무 조급하게 1, 2년 떨어졌다 2, 3개월 떨어졌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ETF로도 손쉽게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개별 종목을 골라야 되는 수고도 필요 없고요. 정말 관리가 최소한의 시간으로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모아가시다 보면은 또 나름 재미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개별 종목에도 관심을 갖게 되실 거고 전체적으로 여러분의 금융 지식이 늘어나면서 점점 멋진 투자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바쁘다고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액수를 떠나서 ETF를 이용해서라도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은 그런 바쁘신 분들, 차일피일 미루시던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꼭 해주셔서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궁금하신 것이나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구독자들끼리도 서로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서로 배워가며 공유하는 좋은 채널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바이러스도 다시 고개를 든다고 하니 건강 유의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